네, 마감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지난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GDP 성장률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은 고점에서 지금 1.6%가량 밀려나면서 강보합권까지 내려와 있고요. 우리 시장도 오후장 들면서 다시 하락으로 좀 반전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시장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변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지난주 반등을 보면서 시장이 안정됐다는 의견까지 나왔던 상황이지만 안정될 상황은 지금 지수가 조금 덜 빠지거나 견딘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 재료, 이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멘텀적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거나 제거가 돼야지 시장의 안정적인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망 심리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이틀 빠진 데 대한 반등은 오늘 오전 정도로 또 다시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도 치고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머징 통화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달 금리 인상을 이제는 호재로 받아들일 상황이 지금 돼버렸고, 9월 금리 인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머징 통화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은 이것이 글로벌 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감에서 소버린 리스크로 전환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최소한 9월 17일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환율 부분은, 글로벌하게 환시에서 달러가 아주 세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부분들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내부적으로는 7조 4천억 규모의 홈플러스 매각대금 테스코의 이 홈플러스 매각대금 관련 이슈로 오늘 원달러가 장중에 10원 이상 폭등하면서 4년의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이런 환율의 급등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오늘 1.67% 올라 있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밸류에이션 형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었던 섹터 쪽에서 그나마 환율이라는 어떤 모멘텀을 좀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아주 나빴던 판매 동향이 조금은 좀 진정되는 조짐들이 좀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싼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산업재나 이쪽도 싸지만 그쪽은 아직 모멘텀이 없죠.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지만 모멘텀이 자동차처럼 좀 다각도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의 어떤 모멘텀들이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들어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여기서 아주 강력한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기술 반등의 어떤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는 120선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정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0선을 완벽하게 좀 넘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120선까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 위아 같은 종목은 아래쪽에서 좀 쉬운 반등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121선 돌파나 안착 여부에 따라서 여타 기술적인 유사 패턴이나 동종 업종 종목군들의 반등 목표치에 대한 어떤 설정을 좀 수월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이 좀 덜 나와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31일자로 국고채 3년물이 1.735%였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4거래일 연속으로 금리가 내렸던 부분이 있고요. 오늘은 좀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1.644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산이 그 배당을 850원 하겠다. 어제 종가로, 금요일 종가로 봤을 때는 4% 후반의 높은 배당 이야기를 하고 나서면서 오늘 급등세 나와 있는데요. 자, 두산중공업의 호가는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만도 시청자분들께서 만도 지난번에 제가 배당 나왔을 때 이야기했을 때를 아마 되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도도 고배당, 배당 시가 배당 수익률 한 4% 정도의 배당 발표되고 그 시점에서 10만 원대에서 바로 강력하게 반등이 한 며칠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강력하게 사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당 투자를 직접적으로 노리느냐 아니느냐를 따지기보다도 지금 밸류에이션형 종목들이 얼마나 싼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우려되는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아주 싸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무위험 수익률이 이렇게 높다라면은 이후에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마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주가 더더욱 강하게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어떤 가치주들, 과대낙폭형 가치주들은 아주 강한 속도는 나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변동성 구간에서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치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랑 그리고 좀 더 싸고 메리트가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집중은 계속 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을 노리고 성장주의 어떤 급변동을 뭐 중간에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기간을 두고 보장성에 베팅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는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후자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오늘 뭐 요코 이야기 나왔고요. 하는데 주가는 뭐 장 초반에 잠깐 움직임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0.9% 다시 하락 돌아서 있습니다. 32만 9천 원 선까지 뭐 계속 되밀려 나가고 있는데요. 자, 화장품 포함한 이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네, 아모레퍼시픽과 여타 화장품 뭐 원재료라든지 화장품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다시 요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모비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종목의 스토리로 봤을 때는 아주 큰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주가를 올릴 만한 모멘텀인데 그런 뉴스들이 주말에 막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개인들의 기대감을 오히려 좀 시세가 밟아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기대감이 나온 데 대한 반작용이 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레퍼시픽은 같이 싸졌을 때 어떤 반등의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술적 트레이딩을 한다라면은 저는 성장주 뭐 중장기 투자는 이제는 할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주의 단기적인 낙폭을 이용한 트레이딩 관점 접근을 하신다면 매매 대상에 있어서는 중국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관심권 정도로 보셔야지 현재로서는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주도권은 이미 완전히 좀 잃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상하이가 조금 더 이제 밀려나게 되면서 1880선까지 지금 내려와 다시 있고요. 코스닥 종목군들도 탄력이 조금 약화되는 흐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종가까지 한 30분 남았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예, 뭐 당일 전략이나 주간 전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데일리 코너지만 저는 계속 큰 그림 위주로, 큰 흐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9월 다음 주까지죠. 17일 FOMC 직전 정도까지는 최소한 좀 여유를 가지고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성이 한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관점에서는 아직 급할 게 없다라는 관점이고 현금을 놔두실수록 지금은 편안한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도 대상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 정도가 이후에 더 내려갔다가 복원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내려갔다가 이 가격을 회복 못할 것 같은 주식들은 지금도 저는 적극적으로 파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혹은 반대로 현금을 가지고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중장기 대상을 매매하지 않으시겠지만 종목 선정에서 이 기준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과 부담감이 이미 깨지는 종목들은 올라도 매도고 지금도 매도입니다. 그런 종목은 단기 매매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 위주로 보시되 적극적인 매매를 일부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증을 하셔야지 차트만 보고 들어갈 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